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버섯 작물 재배 방법의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병재배 방식으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 위에 종합위험 버섯까지는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보험 가입 금액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예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2번 부대시설, 그리고 뒤 넘기시면은 시설재배 농작물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시설물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고 보시면은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은 2가지, 제조달가액이나 시가 2가지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뒤에 버섯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범위는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 산정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A 계약자가 나는 너무 많이 보험을 가입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90%만 가입할래 하면은 이제 90%, 0.9죠? 해가지고 900만 원만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보험사고가 나중에 나면은 보험금을 많이 받고 싶어. 나는 130%까지 가입할 수 있으면은 최대치로 가입을 할래 이러면은 이 기준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130%니까 1.3, 그러니까 1,300만 원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2가지는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 내용이 여기 가번에 적혀 있는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유리 온실부터 시작해서 내재해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가 고지해주는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산이 뭐냐? 전산의 오타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적산이라는 거는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것.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적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리온실, 경량철골조, 내재해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가 알려주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면 되고요. 이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5만 원부터 50만 원의 범위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같이 보시면은 이 부대시설은 이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동산시설은 제외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대시설은 계약자가 고지해주는 이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이 보험 가액을 토대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 재배 농작물 나와 있는데요. 이 시설 재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 가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계약자가 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랑 수박을 아직 재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년에 이번 봄이 되면은 딸기랑 수박을 재배할 거예요 라고 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산비를 따져보니까 딸기는 1,100원이면은 수박은 2,3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2개를 평균치를 내서 그 기준으로 보험 가액을 결정하냐 하면은 정답은 아닙니다. 둘 중에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 가액으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박의 이 2,300원, 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2,3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보험 가액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산출된 이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나는 이만큼만 이제 보험에 가입할래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시설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3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시설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작물.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안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버섯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크게 세 가지,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 시설 재배 버섯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버섯 재배사,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우스랑 같은 개념이죠. 시설물,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을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이 버섯 재배사, 내재해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앞에 농업용 시설물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 선택 가능하고요. 이 답원 별표 한 개 치고 같이 읽어보면은 제조달가액, 특약의 미가입 시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고려하여 시가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면은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제조달가액이라는 특약, 제조달가액이 뭐예요? 제조달가액은 새로 짓는 금액을 제조달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새로 짓는 제조달가액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새로 짓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는 거니까 감가율을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가치, 시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시가를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가액 다시 새로 만드는 금액에서 감가율을 고려하는 거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러니까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시가 기준으로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나는 제조달가액 다시 짓는 거 특약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달가액은 이제 새로 짓는 가격이니까 신가 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새것 값, 새로 짓는 비용으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섯의 부대시설 보시면은 계약자가 알려주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내용이죠. 이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를 고려하여 시가 기준으로 결정하고,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면은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결정한다. 됐고요. 마지막 시설 재배 버섯 보시면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을 보험 가액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위에서 산출된 보험 가액의 5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시설 재배 농작물 내용과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데요. 이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시설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시설의 보장 종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농업용 시설물 손해보장의 보험의 목적은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죠. 하우스랑 부대시설까지를 이 시설물 손해보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보험금 지급사유 저희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구조이고요. 이 보험금 계산 지급 금액을 보시면은 손해액 계산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당시
가액에 따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 보험금 산출 방법은 한 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냐면은 저희 시설물은 보험 가입 금액을 90에서 130%까지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값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이 보험금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시설 작물 나와 있습니다. 시설 작물은 조금 특이한데요. 옆에다가 먼저 필기 한 개 해드리자면은 시설 작물은 소손해 면책으로 10만원 초과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물들은 소손해 면책이라서 10만원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생산비 보장, 보통 약관은 생산비 보장으로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딸기부터 해가지고 뭐 장미, 부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품목은 그냥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장미랑 부추는 별도로 이제 외워두실 거고요.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다른 것과 조금 다릅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10만원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을 다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는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딱 10만원이 나왔어요. 이럴 때 보험금이 얼마가 나갈까요? 정답은 0원입니다. 왜냐면은 10만원을 초과해야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10만 1원부터 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딱 10만원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0원이 나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 10만 10원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액 다 초과했기 때문에 10만 1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 89,900원이 이제 나왔어요. 이러면은 10만원 초과 안 했죠? 이럴 경우에도 보험금은 0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됐죠? 보험금 계산 공식 같이 보시면은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특이하니까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앞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피해율. 전 이거를 재보경피라고 외웠고요. 요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한 게 이 피해율입니다. 됐죠? 그리고 장미랑 부추 두 개는 조금 특이하다고 했는데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장미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랑 장미 나무가 죽어버린 경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별도로 드리고 있는데요. 나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장미 재배 면적 그리고 보장 생산비 그리고 피해율 경과 비율을 곱하지 않아요.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장미 재배 면적에다가 장미 단위 면적당 나무 고사 보장 생산비 그리고 피해율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부추 재배 면적 그리고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 그리고 곱하기 70 아주 중요합니다. 70%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장미랑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이 재보경피로 제가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이 없죠. 경과 비율이 없는 게 특이점이니까 별도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장미는 나무가 죽은 경우랑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부추는 재보피 경과 비율은 없다고 했으니까 재보피 곱하기 70을 한다. 여기까지 지금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버섯 작물입니다. 버섯 작물의 보장 종류,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지금 보장을 하고 있고요. 보험의 목적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 양송이 크게 4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 방법에 따라서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균상, 병 재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험금 지급 사유는 앞에서 배운 작물과 동일하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계산 쫙 나와 있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지만 여기 먼저 한 가지 포인트만 필기를 하자면은 이 표고버섯 원목 재배만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필기를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기가 쉬운데요. 보시면은 뭐 재배 원목수, 보장 생산비, 피해율, 재배 배지수,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피해율, 뭐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피해율 다 동일해요. 보시면은 기본 틀은 재보 경피. 앞에서 배운 재보 경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고버섯 원목 재배 이 맨 위에 있는 것만 경과 비율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재보 P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 이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로 보시면은 재배 면적 재, 그 다음에 보장 생산비 경피 이 다 재보 경피에서 끝납니다. 느타리버섯 병재배 보시면은 재배 병재배니까 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보 경피 이것도 재보 경피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쉽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자기부담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이랑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하는데요. 최소 30만원 그리고 최대 100만원 한도입니다. 자기부담금 적어보자면은 최소 30만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그리고 최대는 100만원. 됐죠? 그러니까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이제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요. 단, 피복제. 그러니까 하우스의 그 비닐만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 피복제 단독 사고는 최소 10만원부터 손해액의 10% 최대 30만원 한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하우스랑 부대시설을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하면은 두 목적의 손해액을 합계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라. 됐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하고요. 화재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재는 자기 부담금을 미적용, 그리고 소손해 면책금, 아까 작물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 면책금, 그러니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 되게 쉬운 내용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서 문제 풀 때 이런 단서들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꼼꼼하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소손해 면책금. 제가 아까 앞에서 이 시설 작물이랑 버섯 작물에만 적용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소손해 면책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옆에 나와 있는 내용,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거 쓸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특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 보시면은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 중에서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에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조달 기준으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생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으면은 이 특약에 따라서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보시면은 특별약관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특약에 가입하면은 가입한 사람한테만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화재 대물 배상 특약,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뭐냐 하면은 이 특약은 특별약관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게 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번 보시면은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입니다. 수재 위험, 물로 인한 위험이죠. 보시면은 상습 침수 구역, 그러니까 매번 침수가 되는 구역이나 하천 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하나여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고요.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번,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별약관, 표고버섯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7회 시험에 나왔었다고 했던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잘려야 될 것 같네요.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면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연재해 및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가 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시설 재배, 버섯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나 보시면은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랑 관련된 재해로 인해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7회 시험에 나왔다고 했던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소멸, 언제 이 계약이 사라지냐라고 보시면은 손해를 보상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아요.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환급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해액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번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손해액이 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미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사용했죠. 그래서 1억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해서 다음 이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8천만 원이 된다라고 저희 밭작물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인데 손해가 2천만 원이었어요. 이러면은 이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의 미만이죠. 이럴 때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에요. 근데 손해액이 너무 손해가 많이 나서 1억 3천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손해액,
그러니까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계약은 아예 다 소멸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추랑 브로콜리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손해가 나서 보상을 했으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손해액을 차감해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8천만 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금 배우는 이 시설 작물 파트에서는 이런 건 아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고 손해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은 감액되지 않고 이 1억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인데 손해가 더 많이 났어. 이러면은 그 손해보상, 이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그 시점부터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계약이 싹 소멸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보험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보험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손해액에는 이제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이 손해액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이제 시설 작물 원예 시설까지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가볍게 농업 수입 보장 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